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비싼 기름을 퍼마시는 버릇이 오히려 당신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오메가3 열풍에 빠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몸에 좋다는 기름이 간을 비계로 채우는 흉기가 됐을까요?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20대 직장인이 어느 날 병원에서 지방 간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홈쇼핑 속 지중해의 기적과 인플루언서의 오일 원샷 밈 뒤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냉장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쥔 건 소주잔 하나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입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노란 기름을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홈쇼핑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몸은 개운하지 않고 피부엔 트러블이 올라오고 화장실에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건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반복하고 있는 아침 풍경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기름을 약처럼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출발점은 단순했습니다. 식물성 기름은 착하고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는 이분법이 입에서 입으로 번지면서 기름에도 성과 악이 생겨났습니다. 삼겹살 비계는 죄악이 됐고 올리브유 한 스푼은 미덕이 됐습니다. 그 믿음 위에 홈쇼핑과 인플루언서가 올라탔고 지중해의 기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올리브유든 삼겹살 비계든 결국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건 똑같이 지방 덩어리입니다. 차이는 구조에 있을 뿐 몸이 에너지로 쓰고 남긴 지방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을 청소하러 떠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간으로 향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양의 기름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달 치킨, 떡볶이 국물, 편의점 삼각김밥 속 식용유까지 여기에 건강을 위해 추가로 들이붓는 수입 오일과 오메가3 캡슐 한 줌이 더해집니다. 몸은 쓰고 남은 에너지를 차곡차곡 간에 쌓아 올립니다. 술을 전혀 안 마셔도 간은 조용히 기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착한 기름이라는 믿음이 단단할수록 그 믿음의 토대가 된 이야기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중해의 햇살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중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흰 벽에 집들이 늘어선 그리스 산토리니,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이탈리아 노인들. 그 풍경 속 사람들은 심장병도 적고 오래 살고 날씬합니다. 홈쇼핑은 바로 이 장면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그 비결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런데 잠깐, 그 노인들의 하루를 처음부터 따라가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서 딴 토마토와 채소로 식사를 합니다. 점심 후엔 1시간 넘게 햇살을 받으며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붉은 고기 대신 생선과 콩 요리를 먹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낮고 움직임은 꾸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이 삶의 수십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거대 식품 기업은 이 복잡한 퍼즐에서 딱 한 조각만 빼왔습니다. 가장 포장하기 쉽고 가장 팔기 좋은 조각,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팔 수 없지만 병에 담긴 기름은 팔 수 있으니까요.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하나의 상품이 됐습니다.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인들이 오메가3 알약에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생선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생선 한 토막 먹기도 쉽지 않은 식문화에서 알약 하나로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시장이 커지자 제약, 식품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마케팅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문제는 그 광고가 한국에도 그대로 상륙했다는 점입니다. 서양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전혀 다른 식문화를 가진 한국인에게 똑같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밥상이 얼마나 다른지 숫자로 확인하면 그 간격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68kg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위와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인이 1년에 먹는 수산물을 한국인은 석 달 만에 해치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고등어 구이를 먹고 점심엔 미역국을 마시고 저녁엔 참치김밥을 집어듭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속 참치, 라면에 넣는 김, 회식 자리에 광어회까지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에 여러 번 바다에서 온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오메가3를 일상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홈쇼핑을 틀면 오메가3가 부족한 현대인이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서양인의 결핍을 한국인의 결핍처럼 포장한 문장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채워 넣으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마케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원리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저장합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충분한 오메가3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상태에서 캡슐로 추가 공급하면 몸은 쓰고 남은 지방을 간으로 보냅니다. 착한 기름도 잉여가 되는 순간 간에 쌓입니다. 배달 음식 속 식용유, 수입 오일 원샷, 오메가3 캡슐 한 줌, 이 세 가지가 하루에 한 몸으로 들어오면 간은 조용히 한계를 넘기 시작합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 20대 직장인의 간에 기름이 차는 건 불량한 생활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하려는 의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술을 끊은 지 2년이 됐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은 30대.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고 오메가3를 챙겨 먹는데 왠지 모르게 만성피로가 가시지 않는 40대.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병원 내과 대기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실제 풍경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과묵한 장기입니다. 웬만해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 전체의 30%가량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끝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이 꽤 깊어진 뒤라는 점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줄여서 MASH라고 부릅니다. 술과 전혀 관계없이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년 이후에 주로 나타나던 이 질환이 지금은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자료를 보면 2030 MASH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10집에 3집꼴로 늘었습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고열량 배달 음식에 자주 노출되고 건강을 위해 추가로 챙기는 오일과 영양제가 많으며 운동량은 부족한 생활 패턴입니다. 나쁜 걸 먹어서가 아니라 좋다고 믿은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간에 지방이 차기 시작하면 몸은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식후 더부룩함, 오른쪽 갈비뼈 아래 묵직한 느낌. 대부분은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소주잔에 올리브유를 따릅니다. 간을 위한다는 행동이 간을 조금씩 더 밀어붙이는 아이러니가 매일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기름의 정체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기름에 대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착하고 포화 지방은 나쁘다는 이분법이 낳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종류와 관계없이 1g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이 건강하다고 해서 10스푼이 10배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몸이 에너지로 소모하고 남은 지방은 착한 기름이든 나쁜 기름이든 구분 없이 저장됩니다. 그 저장 창고가 바로 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기름은 가열하는 순간 성질이 바뀝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일수록 열에 약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두르고 센 불에 볶음 요리를 하는 순간 그 기름은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위해 고른 기름이 조리 방식 하나로 도구로 흑화하는 겁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한 기름의 대명사처럼 떠올랐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생각보다 높고 생산 과정에서 중남미의 산림이 대규모로 파괴됩니다. 서울시 면적을 수십 번 포개한 크기의 숲이 아보카도 농장으로 바뀌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환경의 청구서를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름은 무엇일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균형 잡힌 기름이 우리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수입 오일의 지갑을 열기 전에 우리 것을 먼저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냉장고 한켠에 오래된 참기름 병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 옆에는 직구한 올리브유와 홈쇼핑에서 산 아보카도, 오일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정작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기름은 가장 오래된 그 병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생들기름 이야기입니다. 들깨에서 짜낸 생들기름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약 1대4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황금 비율에 가장 가까운 기름 중 하나입니다. 연어나 고등어에서 얻는 오메가3와 같은 계열의 지방산이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수입 올리브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해외에서 공수할 이유가 없는 기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아 열에 극도로 약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는 순간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살짝 두르는 방식으로 먹어야 하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묵힌 들기름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의 사례를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산물 소비량이 높고 전통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조리에 활용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서구식 식단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지방간 환자가 급증했고 이후 일본 의료계는 전통 식단으로의 회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래 트렌드가 기존의 균형 잡힌 식문화를 흔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사례입니다. 결국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수입 라벨이 붙은 병을 열기 전에 우리 밥상 위에 이미 있는 것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밥상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언어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된장국 한 그릇, 고등어 조림 한 토막, 시금치 나물에 생들기름 한 방울, 거창한 영양제도 수입 오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사실 세계 어느 식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영양의 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식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된장과 김치 속 유산균은 장 건강을 지키고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와 식이섬유를 공급합니다. 고등어와 참치는 오메가3를 채워주고 나물류는 항산화 성분을 더합니다. 여기에 생들기름 한 방울이 더해지면 굳이 캡슐을 삼키지 않아도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산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문제는 이 밥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쁜 아침엔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우고 점심엔 배달 음식을 시키고 저녁엔 야식으로 치킨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만회하려는 듯 비싼 수입 오일을 사고 오메가3 캡슐을 한 움큼 삼킵니다. 문제를 만든 식습관은 그대로 두고 영양제로 덮으려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면 됩니다. 배달 음식 횟수를 주에 한 번 줄이고 그 자리를 고등어 구이 한 토막과 된장국으로 채우는 것, 샐러드에 수입 올리브유 대신 생들기름 몇 방울을 두르는 것, 홈쇼핑 영양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간이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최근 몇 년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동네 내과에서 간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비용은 3만 원 안팎입니다. 침묵하는 장기가 보내는 신호를 더 늦기 전에 확인하는 것. 그게 가장 값싸고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좋다는 것만 찾아 넣기 전에 지금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좋은 기름도 넘치면 독이 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올리브유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메가3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충분한 사람에게 더 채워 넣으라고 말하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몸은 조용히 대가를 치릅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간이 기름으로 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진짜 비결은 올리브유 한 병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걷고 덜 먹고 함께 먹는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야 할 건 기름이 아니라 그 태도였는지 모릅니다. 한국인에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생선과 해조류, 발효 음식, 그리고 생들기름, 비싼 수입 오일과 영양제 캡슐이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 밥상은 이미 조용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 가지 경고를 드리자면 한국의 2030 세대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배달 음식과 잘못된 건강 정보 사이에서 간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10년 뒤 내과 대기실에서 훨씬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는 어떤 기름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기름을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